를 움직인다. 시각 t에서 p의 위치를 xt라고 하면 t에 관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건 없긴 한데, 이게 이제 속도, 가속도와 미분, 이제 미분의 활용이죠. 그죠? 예. 적분의 활용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약간 물리학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식들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미분하고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계산에만 의존해서 이런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진짜 손도 못 댑니다. 전 미리 예고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물체의 움직임이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정상입니다. 수학투에서는 일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만 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적분에서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학투 레벨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나오면 이제 물리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을 하면 뭐 자유낙하나 연직 상방이나 연직 하방 이런 애들. 왜냐면 일직선으로 움직이니까. 혹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뭐 느려졌다가 막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가 되죠. 어려운 질문이야. 위치를 단순히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지 보시면 되죠. 됩니까? 되는군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이 VT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은성아? 그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각의 정의역은 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의 관점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바꾼다는 거 확인됩니다. t가 3분의 4일 때 한 번, t가 4일 때 한 번 이렇게 2번 바꾸는 거죠. 처음 출발 후 원점을 다시 지난다 라는 얘기인데요. 원점을 다시 지나냐, 얘는 위치가 0인 순간이 t가 0일 때를 제외하고 있냐 라는 얘기거든요.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0일 때를 제외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의 양의 실근이 있냐 라는 얘기인데, 이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일 때 원점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일 텐데, 그잖아요? 근데 실제 물체의 움직임은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t가 실수일 때 0과 1, 정의역 0과 1 사이고요.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fx라는 것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tx라는 함수를 절대값 씌운 함수니까 사실상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함수를 제가 h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tx가 되죠. 미분해 보시면 다음 것 같으니까요. 뭘 생각할 수 있겠냐면, 얘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따지려면 극점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극점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 얘를 보고 t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는 사실상 무슨 함수? 단조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첫 번째,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hx는 증가하죠.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고 정의역이 0에서 1 사이니까 이게 지금 0을 넣으면 어차피 0이잖아.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C나 안 C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2를 넣었을 때, 즉 이때 GT는 뭐냐면 절대값 H1인데, 그죠? 예. H1은 4-3T예요. 딱히 의미는 그냥 4-3T라고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gt의 최소값 0보다 작을 때 gt 최소값은 4죠. 이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죠? 예. 그래서 a는 4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 t가 어차피 얘가 물어보는 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를 굳이 안 하고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극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일단 정의역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저게 원점 대칭인 함수라서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왜 원점 대칭이 되게 그리고 싶은데 마음은 같지 않네요. 예. 그런 거 해주세요. 알겠죠? 예. 여기가 0이에요. 됐죠? 예. 지금 t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극점이 되는 위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2를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봐도 상관없겠죠. 물론 이제 극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실제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서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일 거고요. 이때 GT는 H1의 절대값인데 이거는 3T-4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현재 음인 상태니까 이런 상태고 T가 4의 우측일 때의 최소값이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겠죠? 최소값은 그죠? 네. B는 날마다 8이다. 그래서 답은 30이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항상 문제가 아주 복잡해도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놓으면 정말 0과 1 사이에서만 함수를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함수의 제한 변형이 강력하게 걸려있다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냥 편하게 푸시면 되고 2번을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고차항 나와 있고요. f0과 f'0이 같다. 무슨 뜻이냐, 은성아? 고맙다. f0과 f'0이 같다. 무슨 뜻이야? 시영 무슨 뜻이야? 1차항의 계수가 같다. 네, 잘했어요. 뭐 별거라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 네, 알고 있었는데 그랬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 fx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소연아 목 디스크 오겠다. 왜요? 그래, 고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왜? 책상이 너무 낮아요. 책상이 너무 낮아? 당신의 키가 너무 큰 건 아닐까요? 네, 자. 그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f'x는 이걸 왜 구해요?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저 부등식을 써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a다. 이게 x다. 이걸 보셔야죠. 뭐가 있다? 공통인수가 있다. 그럼 0을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의 우측을 언급하고 있죠. 마이너스 1의 우측엔 0이 있거든요. 그러면 0을 단일근의 형태로 통과하게 되면 저 부등식을 반드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을 반드시 중근의 형태로 통과해야만 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말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y는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말은 b는 2a란 말이겠죠. 사실상 x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니까 일창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얘만 만족하면 문제를 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 얘를 계산하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요? 미쳤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게 되겠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문제 되게 쉽지 않아요? f2는 4a 더하기 3b 더하기 8인데 어차피 b가 2a잖아요. 그러니까 10a 더하기 8이죠. 그래서 답은 48이다.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네. 왜 C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 번 풀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하지만 또 풀면 또 안 풀리는 그런 느낌. 이 문제 풀이 자체를 기억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서 방정식을 해석하는 기법은 좀 알아둘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상황을 다른 문제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문제를 바라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g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라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수학을 전공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이끌어 나갈 인재거든요. 정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꼭 수학을 전공해서 박사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렇다. 왜냐면 여기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3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불가능하죠. 보통은 불가능하니까 gx는 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gx를 제거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근데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gx 상태로 둘 수밖에 없죠. 반면에 f'x는 구할 수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f'x를 구해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죠. 집어넣어서 써보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3gx의 제곱 마이너스 6gx 더하기 6입니다. 얘 없애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3으로 약분해도 되거든요. 좌우를 좀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쓰고 싶어지고요. 이제 왼쪽으로 옮겨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고 싶어야 정상 아니냐? 양변에 일씩 더하고 싶어야 정상 아니야? 안 더하고 싶으면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gx-1의 완전 제곱 이게 2x-1의 완전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 gx는 2x하고 일치하거나 또는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하고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쓰고 나면 정말 슬픈 질문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 아까 방금 gx 못 구한다고 하셨는데 gx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기 때문이에요. 저건 gx를 구한 게 아닙니다. gx하고 2x가 만나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혹은 gx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런 말이지 g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등식을 다룰 때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알고 식을 다루셔야 돼요. 대부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방정식이죠.
한 95% 정도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항등식일 때랑 방정식일 때랑 아예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중에 미적분 가시면 식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gx는 여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gx는 여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팁. 자, 2의 fx 제곱은 3의 gx 제곱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고 싶어. 은성아 어떻게 하니? 네? 뭐라고요? 는 k라고요? 이 방정식을 푸는데 는 k를 한다고요? 항 두 개짜리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풀 건데 밑이 다른 경우에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고 배웠잖아. 아니 내 말이 어려운 얘기니 은성아? 숫자로 해볼까? 슬퍼지네. 자, 2의 x제곱은 3 뭐라고 풀 거야 너? 로그 2의 3이라고 풀 거야? 그 말은 양변에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양변에 얼마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방정식을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입니까?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이냐고. 감사합니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맞잖아. 야, 예를 들어서 fx의 제곱은 gx의 제곱이라는 걸 풀 건데 선생님 양변에 제곱근을 취하니까 fx는 gx 아닌가요? 이런 병신 같은 멘트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y는 x의 제곱은 1대1 함수가 아니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변에 1대1 함수를 합성하면 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로그를 취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방정식의 양변에 1대1 함수를 합성해도 해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까부터 gx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gx를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은 양변에 fx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므로 1대1 함수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양변에 특정한 함수를 합성해서 푸는 기법, 대표적으로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이유는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이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양변에 1대1 함수를 합성해도 해는 바뀌지 않는군 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양변에 f를 합성하게 되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f의 2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x가 되고 얘는 f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방정식을 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묻고 있어요? 구간 내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구간 내에서 실근의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찬, 구간 내에서 실근의 존재 무슨 정리? 감사합니다. 사이값 정리. 나랑 좋은 사이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값의 정리는 열린 구간 내에서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거든요. 이게 닫힌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포함시키면 돼요. 열린 구간이면 양 끝값을 대입해서 곱한 게 0보다 작다고 처리하잖아요. 여기서는 작거나 같다고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건데 h1x를 f2x 마이너스 x라고 하고 h2x를 f-2x 더하기 2 마이너스 x라고 하죠. 그러면 h1x, h1 0이죠. 정확히는 h1 0 곱하기 h1 1이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h1 0 얼마냐? 감사합니다. k 아니에요? h1 1은 얼마예요? k 플러스 7이에요?
계산 왜 나 혼자 하니? 자, H2 0 얼마니, 서윤아? 네. H2 0 얼마냐고? K 플러스 8입니다. H2 1 얼마예요? H2 1 얼마냐고? K만 했어. 그렇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는데. H2 0 곱하기 H2 1 이게 이거 하면 얘는 K 플러스 8 K 마이너스 1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8부터 1까지가 나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죠. 나 진짜 슬픈 얘기 해줄까? 내가 고3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공통 부분이 구해서 틀렸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고 그냥 공통 부분을 구한 거지. 얘는 뭘 구해야 돼요? 합집합 구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두 개 나오면 연립이야 무조건. 기계야 기계. 연립부등식이구나 이렇게. 왜 연립부등식이야 이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이 존재하도 실근이 존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통부분 구해서 마칠부터 0까지네. 답은 49네. 개빡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는 이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요. 원래 제곱의 합이었거든요. 문제가 원래 평가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원래 문제는 최대와 최소의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답을 내는 그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저 병신같이 실수했어요 이런 멘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답을 내는 순간에 이미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두뇌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듣고 있나? 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답을 내는 순간까지 너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 너는 문제를 풀 때 초반에 집중력이 매우 좋은 학생이거든? 근데 그게 끝까지 잘 안 가. 그러니까 그걸 네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 그럼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gx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잖아. 어차피 3차 함수 아니냐. 내가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치.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는 학생이네. 근데 시험 못 봤을까? 단일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이 단일근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개뿐입니다. 뭐? 3중근밖에 없어요. 중근과 나머지 한 근도 안 돼요. 그럼 단일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중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바로 뭘 깨달았어야 되냐면 fx 더하기 2x 더하기 k는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어야 돼요. 그래야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요. 그죠? 이러면 fx는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나 조건이 뭐냐? 모든 실수 x에서 xf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것보단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약분 뭐 이런 애들 진짜 대화도 안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해법은 인수분해지 약분이 아닙니다. 약분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되고 특히 부등식의 경우에는 0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묶으세요. 그냥 묶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걸 풀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1의 왼쪽에서 1의 오른쪽에서 얘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 x가 1의 왼쪽이다 라고 하면 저게 음수가 될 거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x가 1일 때는 저게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fx에서 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f 1일 때는 0이어야 되지 않아요? 맞는 거 아니 친구들? 맞는 거 같잖아. fx가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야, fed 0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 fed 만약에 0이 아니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을 땐 양수였는데 2대 왼쪽에서 양수였는데 2대 왼쪽에서 갑자기 음수 이런 얘기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연속함수에서? 불가능하죠. 예. fx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fed는 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G 프라임 1이 3이다를 물어보니까 FED 0이다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죠.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인데 이게 0이다. 이 상태로 이거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기 어렵네요. 그죠? 예, 이제 G 프라임 1은 3이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GX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겠죠. g 프라임 x를 써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하고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g 프라임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1을 이제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1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죠. 그죠? 예. 1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근데 오른쪽에 넣어야겠는데? 왜냐면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건 3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저거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1을 넣는다면 어디 넣어야 되냐면 알파의 우측에 넣어야 돼요.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3이다. 그러면 알파는 0 아니면 2거든요. 근데 2가 탈락해야죠. 1이 알파보다 우측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가 0이라는 소리네요. 예. 알파가 0이니까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죠? 예. K는 얼마? 3이다. 됐네요. 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